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키마카입니다. 자, 오늘은 건축직 전공학습 이 공사공단이죠. 이 공사공단 시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강좌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공사공단 자, 응시할 분이다 손 들어보세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 OT 강좌를 하니까 다른 파트에서 들어올 수도 있는데, 우리 OT 강좌는 공사공단을 준비하시는 분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김형돈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좌가 좀 이제 키마카라고 많이 알려졌는데, 제 이름은 김형돈이라고 했고요. 건축 분야 이 박사 학위 소지자로 건축사나 기술사 자격을 갖추고 있고요. 이 노량진에서 오랫동안 이 현장에서 강의를 진행했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이 온라인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요. 공사공단을 시험 보실 분이라면 이 OT 강좌를 들으시면 공사공단 이렇게 준비하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우리 키마카에서는 건축직 공무원 중에 이 공사공단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응시할 분야가 공사공단이라면 이 건축직 좀 클릭하시면 이쪽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한 강좌로 묶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축직 공무원 강좌, 건축 자격증 강좌, 전문 자격증 강좌가 있는데, 여러분은 건축직 공무원 강좌로 공사공단을 응시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건축직 공무원 클릭을 하면 이렇게 건축직 공무원 전문 사이트로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건축직 전문 강좌 중에 공사공단이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이 공사공단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사공단 클릭하면 패키지 강의 종합반이 있습니다. 패키지 강의라는 건 뭐냐? 공사공단에 시험 보는 건축 일반 또는 건축 전공이 한 과목으로서 여러 과목이 함께 나오기 때문에 종합반을 들으셔야 돼요. 단일 과목은 안 되고요. 종합반으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사공단과 건축직 공무원의 차이를 여러분 들어보셨죠? 혹시 어떤 차이가 있나 손 들어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죠? 그래요. 여러분들이 사전에 들으신 분도 있고, 이 공사공단 공부를 하긴 했지만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일단, 우리가 이제 공무원이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국가직 공무원, 국가직, 중앙부처 각부 장관 밑에 소속된 공무원을 건축직 공무원을 얘기하는 거고요. 지방직이라고 있어요. 시도 자치단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지방직이 있고요. 지방교육청 있을 수 있고요. 군무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무원 응시하신 분은 아니죠. 그럼 건축직 공사공단이란 말이죠. 이 건축직 공사공단은 왜 필요했고 왜 생겼냐라고 하면, 좀 위에서 보는 이러한 공무원 조직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사업을. 그러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건축에 관련되는 거니까 약간 도시개발이라든가, 어떤 이런 택지 개발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있잖아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공공사업이 있단 말이죠. 이런 공공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원을 투자를 시켰어요. 자원을 투자해서 예를 들어서 LH공사, 국제연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이러한 국가 관련 투자기관이 있고요. SH공사, 서울도시개발공사 유명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각종 무슨 시 도시개발공사 등 이런 것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를 해서 만들어낸 회사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 보시면 이 공무원들과 공사공단이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사업을 하고 싶은데, 공공사업이죠. 이런 공공사업을 못하니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사업 투자를 해서 각종 공기업을 만들었는데, 이 공기업, 이런 공기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공사자 또는 공단자가 들어가요. 이 중에 건축직 공무원을 우리가 모집을 할 때 여러분이 응시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구나.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건축직으로서의 공사공단의 업무는 무엇이냐 이거예요. 공사공단의 업무. 물론 여러분들이 공사공단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직무에 따라. 근데 대부분의 많은 공사공단은 아까 얘기했지만 사업을 발주해요. 무슨 공사, 교육원이라든가 무슨 공항 부대시설이라든가 무슨 연수원이라든가 무슨 자체 본관 공사 발주, 이런 굉장히 많은 사업 발주를 합니다. 그 다음에 건설 감독이 주된 업무죠. 그래서 우리가 기획을 하고 어떤 프로젝트를 위해서 공공기업의 특성에 맞는 기획을 하고
가지고 예산을 잡아서 발주할 때 설계라든가 시공 발주가 돼요. 설계, 왜냐면 우리 프로세스상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는데 설계 시공을 분리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설계 시공을 턴키로 하기도 합니다. 그 공사 규모에 따라. 그 다음에 이제 그 건물에 대한 유지 보수 관리도 대체로 건설 감독은 공사공단이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물론 이 관련법에 따라 해당 뭐 예를 들어서 감리, 공사감리, 민간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실질적인 어떤 건축주 입장에서의 건설 공사 감독이다 그러면 공사공단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현재 공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 공사 발주하고 그 다음에 뭐 유지보수 관리하는 이런 총괄적인 업무를 하는 게 건축지 업무예요. 건축지 업무, 건축지 공사공단에서 업무죠. 자, 그럼 공사공단 시험의 룰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공사공단은 우리가 시험 출제에 관해서 알아볼게요.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요. 기사 시험은 어떻게 출제하나요? 여러분, 기사 시험 같은 경우는 문제은행식이라고 하죠. 그럼 문제은행식이라는 것은 이미 공개가 돼 있어요. 공개가 돼서 이 공개된 문제 중에 우리가 기간에 따라 문제를 추출해 가지고 동일한 문제와 동일한 답을 요구하는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런데 말이죠. 공사공단 같은 경우는 자, 두 가지 경우예요. 인력 충원이 좀 많을 때가 있고 작을 경우가 있는데 인력 충원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 과거에는 자체 기관에서 기획하고 시험 대행 용역에서 인력을 충원하는 이런 시스템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력 충원이 몇 명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어떤 시험 문제를 내고 시험 감독을 하고 채점을 하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몇 개 공사공단에서 통합기획을 해요. 통합기획을 해서 무슨 공사 무슨 공사 해가지고요. 통합공사를 딱 만들어 놓고 그때 뭐 이렇게 시험을 우리가 통합해서 볼 수 있도록 물론 그 직렬별로 시험은 따로 이렇게 시험지 구성하지만 이런 기획을 통합하고 시험 대행 용역할 수 있도록 용역기관에서 우리가 충원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라 보면 돼요. 그래서 인원이 많다 그러면 자체 기관에서 기획 시험 대행 용역으로서 인원을 충원하고 만약 인원이 작을 때 그러면 몇 개 공단에서 통합을 해서 우리가 시험 대행 용역으로 충원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용역 대행 기관이라고 하는 걸 처음 들어보신 분이 있을까요? 처음 들어봤다 손 들어보세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선별하고 잘 모르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가끔 연락이 와요. 왜냐면 저는 뭐 대학에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공학 박사고 건축사나 기술사 같은 전문 자격증도 있고 뭐 대학 교재도 쓰고 했으니까 가끔 연락이 오는데 저는 거절을 해요. 왜냐면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강의를 하는 사람이 우리가 출제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전화가 오면 그냥 제가 그 학원 강의 같은 거 한다. 전문 학원 강의 한다. 그러면 딱 끊어버려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뭐냐면 제가 출제하고 제가 문제를 뭐 강의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대행 기관에서는 분야별로 전문 인력 풀을 구성해요. 그 전공이라든가 뭐 이런 인력 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대학의 현직 교수님들한테도 많이 의뢰하는데 대학의 현직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그 시험 특성을 잘 우리가 그분들도 이제 막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대학에 계신 분들 그다음에 뭐 등등등 아니면 전문 인력 이런 분들을 인력 풀을 구성해서 이런 분들이 문제를 출제하고 다시 검수라는 이런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이때 문제 수준 및 문제를 검토하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 전문 인력들이 문제를 실제로 출제해도요. 사실은 이 건축 분야가 굉장히 개정이 많이 되는 거 아시죠? 개정이 많이 돼요. 이 개정이 많이 되다 보니까 혹시나 출제를 하고 나서 기준이나 법령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검수를 또 해요. 이 검수를 해서 우리가 부적합한 문제는 또 따로 뺍니다. 따로 빼고 문제를 출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배수의 문제를 수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 출제를 했다 해서 그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몇 배수의 문제를 수집한 다음에 그중에 선별을 하는 과정을 거쳐요. 오류성이 있거나 아니면 모호하거나 이런 문제는 또 빼버려요. 또 기준이나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빼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해당 그 날짜에 맞는 그런 유형별 문제를 출제하고요. 이 출제한 문제가 보통 전공 문제 같은 경우는 그 직무적성 50, 뭐 전공 문제 50해서 전공 문제 50문제가 이렇게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근데 50문제가 맨날 같다?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 배수의 문제를 모아서 문제를 추출을 하기 때문에 문제의 난이도가 그때 달라요. 어떨 때 보면 뭐라 그래요? 굉장히 좀 쉬운 편이었다. 어떨 때 보면 좀 어려운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뭘 얘기하냐면
기사 문제 있죠. 기사 문제와 동일 문제나 동일 답을 하게 되면 건수 과정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출제자한테 항상 요구를 해요. 이 문제 유형, 그죠? 그 다음에 답, 해설, 근거. 이 근거 같은 걸 달아줘요. 특히 법령 같은 거는 근거를 다 조회합니다. 왜냐면 법령이 문제가 될까봐. 그 다음 이론이라고 해도 이론에 어떤 근거가 있는지 이런 근거를 달게 돼 있어요. 근데 간혹 기사 문제와 동일한 문제와 답을 혹시나, 그쵸? 문제, 전문 인력 풀이 된 사람이 문제를 냈다 그러면 문제 검수 과정에 다 빼버려요. 그래서 이제 미리 검수하기 전에 항상 연락을 해요. 그래서 이번 문제는 몇 문제 내고 뭐 오지선다고 그다음에 기사 문제와 동일한 답이나 문제 유형을 하지 말라고 해요. 그럼 그게 뭐냐? 기사 문제와 동일한 문제와 답을 출제할 수가 없어요. 설령 누군가 이렇게 허술하게 출제했다 하더라도 오지선다잖아요. 중간에 이제 검수할 때 빠져나가요. 이런 거는 왜 암기만 해서 여러분들 전공 시간을 뽑으면 문제가 되니까 이 기관에서도 항상 그걸 요청을 합니다. 어디에다 용역대행 기간에 용역을 줄 때 동일한 문제 답을 요청하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어떻게 계속 그런 대행을 하려면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시험을 봤는데 이때 문제지를 나중에 회수하기 때문에 문제가 잘 복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시험 본 학생들의 문제의 복원 같은 경우도요,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실제 시험 문제가 워낙 빨리 스피드하게 풀다 보니까 기억이 안 나는 경우도 있고요. 이 복원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 뭐 짜장면 시켰는데 뭐 짬뽕으로 바뀌었다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완벽한 복원이라 힘들고 대충 이런 정도의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 것 정도는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지를 회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을 보는데 시험은 NCS 직무적성 검사 50%, 그 다음에 NCS 전공시험이 50%예요. 그럼 NCS를 시험 본다는데 NCS 전공시험이 뭐냐? 우리 전공시험입니다. 전공시험이고 전공시험의 수준이 대체로 건축기사보다는 높은 정도 유형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아주 복잡한 계산기 쓸만한 계산 문제 나오지 않고요.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또박또박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문제 유형, 계산기 없이도 풀 수 있는 거. 물론 계산기 가져갈 수 있어. 하지만 우리 학생들, 시험 본 학생들 또는 그 시험 감독했던 분들의 어떤 이런 얘기들을 추리로 해보면 계산기 쓸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산을 굳이 계산기 쓰지 않고도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이 나와서 대부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굉장히 변별력 높은 수준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변별력 높은 수준이 요구돼요. 특히나 이제 각 분야에 따라 뭐 우리가 시방서 기준이라든가 구조설계 기준 같은 게 딱 우리가 짤막짤막하게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기준 같은 거 있죠. 기준이나 이 법령 같은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보신 분들한테 유리하게 시험 문제가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사 문제 유형만 그대로 달달달 외워서는 사실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변별력이 약할 수밖에 없죠. 어떤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여러분들이 득점을 많이 해야 돼. 남들보다 최소한 득점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전공시험을 많이 못 보고 공부한다는 거예요. 못 보고 간다는 거예요. 왜? 아니 1차 서류 전형하고요. 그 다음에 2차 서류 전형 합격했죠. 그러면 이제 시험이 얼마 안 있어요. 자, 보세요. 서류 전형을 하고, 서류 전형 대부분 붙어요. 그 다음에, 필기 시험을 봐요. 그 다음 면접을 해야 되는데, 이 접수를 하고 합격자 발표가 나서 시험 볼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대체로 시험 공부를 못하고 기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기본으로 가면 남들보다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접수할 때부터, 접수 전에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접수하기 전부터 미리 스터디가 돼야 돼요. 스터디가 돼서, 내가 이 정도 수준의 공부가 되면은, 실제로 뭡니까? 선생님, 필기시험, 필기 성적이 좌우를 합니다. 그 필기 성적 같은 경우는 면접할 때 2배수 정도 뽑아야 기간에 따라 틀린데, 그런데 대체로 뭐라고 하냐면, 필기 성적이 거의 좌우를 하고, 면접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크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얘기해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필기시험 성적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필기시험 성적. 근데 이 필기시험 성적을 준비 안 해요. 왜? 시간이 짧다고. 가끔 또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교수님 전화가 왔어요. 공사공단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서류 접수하고 필기시험까지 얼마 안 남아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시기를 좀 놓칠 수도 있는 거예요. 뭐냐면 서류 접수 정도가 됐다 그러면 이미 시작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너무 늦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급하게 공부를 해요. 그 점수가 안 나오죠. 사실 뭐 공사공단 정도다 그러면 우리 키마카에서 전문 강좌 요구하는 테마 특강 이름의 문제풀이가 있는데 그 정도 들으면 굉장히 고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주의할 건 뭐냐?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미리. 그 전공시험은 아까 했지만 한 50문제 정도인데요.
이 50문제 정도가 오지선다로 출제가 돼요. 다중선택한 때에 따른 어떤 유형들이 있냐면 이 다중선택형 같은 것도 있어요. 응? 다중선택형 해가지고 아마 우리 키마카 테마특강 강좌 보면 나와요. 이렇게 해서 몇 개가 있는데 이 중에 옳은 건 몇 개, 틀린 건 몇 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뭐예요? 짧은 시간에 이렇게 변별력 있게 공부를 해야지 맞힐 수 있는 문제가 나와요. 이해되겠죠? 기사점처럼 그 중에 하나 답을 딱 체크하는 게 아니라 일부 유형들은 변별력 높게 하자라고 하니까 출제 기관에서도 다중선택형 이런 문제를 내요. 그래서 현재 키마카 강좌 테마특강 들어보면 다중선택형이 많아서 여러분이 변별력 있는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지선다로 해서 계획, 설비, 법규, 구조, 시공 이렇게 전공의 모든 과목을 통합해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럼 교육과정이에요. 이 교육과정을 보면 우리가 전공시험은 때에 따라선 이 건축일반이라고 나와. 그럼 건축일반이 뭐야? 그러면 모든 과목, 전공에 관련된 과목인데 전공 과목 중에 이제 우리가 계획, 중요하잖아요. 계획이나 구조나 시공이나 설비, 법규 이런 것들이 골고루 출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 키마카 강좌에서는 건축 전공 문제 유형을 테마특강 3과목에 묶어주는데 이 3과목 묶어주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 계획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는데 이 계획 과목에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계획 내용과 그 다음에 이 법규 내용과 설비, 환경 등이 통합되어 있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계획 한 과목에 여러 과목이 묶여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구조가 있고요. 구조에는 역학과 철근코드, 철골구조, 일반 구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공 있죠. 시공은 굉장히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시공 한 과목이에요. 이렇게 해서 다 하면 뭐가 나와? 다 3과목을 묶으면 전체 전공 과목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상품 소개라고 해서 2021년 2월 개정된 KDS, KCS 개정 기준을 반영했다는 거예요. 우리 키마카 강좌는 매년 개정한 걸 반영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난이도가 있는 고난이도 문제 유형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만나보실 수 있어요. 이 강좌를 들으시면. 자, 그 다음에 이 건축계획 테마특강 과목인데요. 이 건축계획 테마특강 과목은 아까 얘기했지만 계획법규, 환경, 설비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통합되어 있는 과목이에요. 통합되어 있는 과목이고 이 테마특강을 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 공사공단이잖아요. 이 공사공단은 우리가 생각할 때 문제의 난이도가 어느 정도 수준이 있죠. 그런데 공사공단을 보시는 분들이 기사 정도나 산업기사 있죠. 응? 산업기사는 대부분 취득한 사람이 많아요. 그럼 이 기사나 산업기사를 취득했기 때문에 기사나 산업기사 정도 수준에서 공부하면 남들과 똑같은 공부량이니까 변별력이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것보다 업그레이드한 이 공부를 통해서 학습할 수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론부터 다시 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론 듣고 문제풀이, 유형 듣고 등등등 모의고사 듣고 이러면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요. 그럼 이런 것들은 누구한테 요구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런 것들은 이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이 공개 경쟁이 있어요. 건축직 공무원으로 공개 경쟁을 시험 보는 사람들은 워낙 우리가 난이도가 굉장히 다단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이론과 문제와 모의고사를 같이 푸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같은 건 보통 기사나 산업기사를 이미 취득하신 분 전공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공 진료별로 뽑으니까 전공 진료별로 뽑아요. 사실 공무원 같은 경우는요 비전공자 학생도 굉장히 많이 응시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 전공 분야로 가기 때문에 기사나 산업기사 취득한 분 입장에서는 사실은 약간의 변별력 높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그렇다고 해서 때에 따라 우리가 이론 정도가 필요하긴 하죠. 문제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론과 응용 문제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게 테마 특강이에요. 그 테마별 이론 문제, 테마 이론 문제에서 이론 공부한 걸 바로 문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고득점을 향상할 수 있도록 개발한 과정이 테마 특강이에요. 키마카 테마 특강. 21년 된 아주 오랜 전통적인 전공 과목이다. 전공 전문 강좌의 시스템이 바로 테마 특강이에요. 그 추세에 반영한 이론이나 문제 유형을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계획 테마 특강을 보시면 한 39강 돼요. 약간 변동이 있어요. 중간에 추가도 할 수 있는데 OT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전 모의고사를 이렇게 풀어보세요. 사전 모의고사 풀어서 여러분은 진단하는 거야, 진단. 여러분의 수준이 얼마 정도인지 진단을 해보시고, 여러분이 봤을 때 실제의 어떤 문제 유형은 이 정도 수준에 나오니까 여러분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진단을 해보시고, 각 주제별 테마별 강의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쭉 보시면 현재 8주차 건축사 1, 2, 3, 4 이런 문제 법규 1, 2, 3, 4, 5 끝났죠. 끝나면 최근에 어떤 요점이라든가 또 개정 법령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럼 개정 법령에 대한 것들이 나오게 되면 이렇게 모아서 추가 강의를 해요. 추가로. 왜 그러냐면 우리 건축 파트는 이 법령이나 기준이 자주 바뀌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법령이나 기준이 바뀌면 그 관련되는 것들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런 내용이 개정됐다라는 걸 알려드리기도 하고 또는 우리 한글 파일로 공지하기도 합니다. 아, 이렇게 해서 강의가 정리가 되는군요. 그 다음에 구조 분야예요. 이 구조 분야도 마찬가지로 이론과 응용 문제를 하는데 약 그 한 주별 똑같아요. 계획 똑같은데 한 주차별 40에서 60 문제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2년 테마 특강 개강 OT 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모의고사 동일한 시스템이고요. 쭉 진행하다 보면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8주차까지 딱 끝나게 되면 이론과 테마가 끝났어요. 그렇죠? 끝나게 되면 9주차는 최신 기출 문제 유형들을 개정된 거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제공해요. 그래서 현재 키마카 강좌는 21년 KDS 구조 설계 기준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나 휨제 설계가 많이 바뀌었는데 이걸 모두 반영한 이론과 문제풀이 강좌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 문제 풀다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아, 개정된 게 이런 게 개정됐구나. 시공입니다. 이 건축 시공 테마 특강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시공 OT를 해요. OT하고 난 다음에 총론부터 진행을 합니다. 총론부터 쭉 진행하고 중간 생략했죠. 그 다음에 보시면 얘는 강의 수가 많아요. 우리가 기출문제 최신 기출문제 이 최신 기출문제를 엄선해서 제가 진행을 하기 때문에 70강이에요. 그럼 무슨 생각이에요? 야, 시공 하나가 70강이냐? 엄청나게 많죠. 왜 많을까요? 우리가 시공하면 여러분 생각하면 기사 정도 시공이다 그러면 이 문제행식에 나와서 그냥 반복적으로 나오잖아요. 답이. 그렇죠? 근데 이 공사공단이나 공무원 정도의 시험 수준이다 그러면 시방서의 어떤 기준들 같은 게 나와서 이거를 예스냐 노니 판별할 수 있는 유형들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야, 지금 이제 기사 공부하다가 우리 건축 시공 테마 특강 하면 와, 굉장히 업그레이드한 느낌이 들 거예요. 왜? 그만큼 다양하고 공사공단 공무원 시험의 특성에 맞는 시공 강좌다 보니까 강의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우리 그 키마카 강좌는 시공 같은 경우는 이론 강좌가 별도로 없고요. 테마 특강만 있어요. 왜? 시공 강좌는요. 시방서도 자주 개정이 돼요. 자주 개정되다 보니까 제 차량 막 보여요. 계속. 왜? 개정되는 걸 다시 촬영해서 반영하는 이런 강좌이기 때문에 한 70강 정도가 돼요. 굉장히 많은 강좌지만 이거 풀게 되면 그거 굉장히 시공학에 대한 이런 시방서 기준 이런 거는 금방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금방금방. 자, 그 다음에 학습 방법이죠. 당연히 여러분 목표가 뭐예요? 단기 합격이잖아요. 키마카 목표가 뭐죠? 단기 합격이란 말이죠. 건축직 전문 교육이에요. 뭐 그냥 이것저것 막 해가지고 다 주는 거, 다 줬는데 불구하고 시험에 안 나오는 거 이런 강의 많거든요. 무슨 얘기냐? 뭔가 다 주는 것 같아. 많이 주겠대. 필요한 거 다 주는데 실제 시험장 가면 어떻게 돼요? 시험장 가면요,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공방은 요거밖에 안 돼. 그럼 어떻게 될까? 성적이 안 나와요. 근데 우리 키마카 강좌 특징은 뭡니까?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철저하게 분석해서 강의를 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적정한 시간에 적정한 공부량으로 득점을 해서 합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공부하신다 그러면 테마별 이론을 집약하고 예상 문제를 통해서 출제 문제 특성을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반복적으로 보셔야 돼요. 이 반복적으로 보니까 무슨 생각한다 그랬어요, 제가. 우리가 일주일 남겨놓고 공부하다 힘들어요. 적정한 여유를 가져야 돼. 적정한 여유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사공단 공부한다 그럼 미리 공부하셔야 돼요. 미리 공부하시면서 여러분의 수준을 우리가 체크하고 여러분이 이 정도 공부하면 시험장 가서는 남들보다 득점할 수밖에 없어요. 남들보다 득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다 준다고 해서 여러분 들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된다 그래? 키마카 다시 들어와요. 왜? 다 준다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거 준다고 해서 그렇죠?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어떤 필요한 거 다 얘기했는데 실제 시험 가니까 실제 시험 문제 이거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남들 점수가 안 나와. 그 이유는 뭐야? 엄청나게 다 가진 것 같은데 시험에 필요한 건 없다는 얘기잖아요. 많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문 강좌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전문 강좌. 그 시험장 가시면 딱 답이 보여요. 답이 왜? 그만큼 난이도 있는 유형들을 공부했기 때문에 쉽게 답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쉽게 답을.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뭐 기사나 산업기사 기출 문제를 많이 공부 못했다 그러면 사실 키마카의 기출 문제 풀이 강좌가 또 따로 있어요. 기사 패키지로 뭐 비용도 얼마 안 해요. 한 달에 5만 원이면 그 기출 문제 한 1000문제 다 볼 수 있어요. 혹시나 필요하면 그거 하나 같이 신청하시면 나중에 문제용 풀고 싶을 때 풀어보면 기사 문제는 정말 쉽게 느끼실 거예요. 왜 공사원단 유형 이 공부를 수준 있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레벨 업 때는 이런 공부를 하면 실제로 주변 문제 좀 쉬워 보입니다. 그래서 합격할 수 있다. 한번 3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래요. 장소가 마땅치 않아요. 화장실, 그죠? 뭐 전철 안, 버스 안, 큰일 나죠. 요즘 같은데 얘기 막 하면, 그죠? 그래서 마음속으로 다시 3번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합격할 수 있습니다. 합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키마카에 오시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음속으로 외쳐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합격할 수 있어요. 근데 손을 왜 안 드셨어요? 자신감이 그렇게 없어요? 키마크 오시면 분명히 합격할 수 있는 자신감 갖출 수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업그레이드된 공부를 하니까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자, 다시 한번 합격하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마음속으로라도 손 들어보세요. 마음속으로라도. 여러분이 활동이 어렵다면. 그래요. 여러분들 모두 손 드신 분, 마음속으로 긍정적인 분들은 합격하실 거예요. 긍정적 마인드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공부하십시오. 분명히 가능합니다. 왜 안 되겠어요? 왜? 가능합니다. 왜? 시험 문제 딱 유형 분류 공부하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장 가면 탁탁 맞힐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합격 예감입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키마카입니다. 감사합니다. 자신감을 갖는 거, 그죠?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있다면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십시오. 그 자신감을 통해서 더 남들보다 빨리 더 쉽게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합격 기원합니다.